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국어 발음 교육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한국어 억양 교육 중에서 억양의 특징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어 억양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요. 수업 예시를 통해서 우리 교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어 운율의 체계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억양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짧게 우리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억양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업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억양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운율의 체계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좀 다 안 떴는데요. 네, 다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율은 말 그대로 어떤 리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도 일정한 어떤 리듬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영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조가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일정한 어떤 운율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운율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나 먼저 살펴보면 가장 작은 단위인 음절이 있겠고요. 음절이 모이면 우리가 음은 단어라고 합니다. 음절은 앞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고요. 음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게 이제 중심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모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은 단어는요, 음절이 모인 단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띄어쓰기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아닌 경우가 약간의 예외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띄어쓰기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음은구입니다. 음은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 따라서는 강세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강세가 있는 구인데요. 한국어에는 어떤 음은 안에 어떤 강세가 존재하진 않지만 일정한 음높이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음은구라고 합니다. 자, 밑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한국어, 즉 표준어의 4음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낮은 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마무리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걸 보시면 첫 음절에 경음, 격음, 마찰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나나, 나나처럼 할머니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할머니는처럼 마지막 부분은 저조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음소, 즉 평음, 유음, 비음, 모음의 경우는요. 낮은 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나나나처럼 미영이는 또는 미영이는처럼 마지막 부분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음은구 또는 강세구라고 합니다. 이 음은구, 강세구 자체가요. 어떤 이것을 잘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이 아니라 할머니는 해도 의미의 어떤 전달에 큰 타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들었을 때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미영이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미영이는 한다고 해서 이게 의사소통의 실패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변별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확하다기보다 좀 자연스러운 발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음높이의 유형을 학습하지 않으면 외국인 음성이라고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유창한 발화를 위해서는요, 한국어에 나타나는 음높이의 유형을 좀 알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음구가 모이면은요, 억양구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요. 억양구는 뭐냐면 하나 이상의 음음구가 모여서 단위를 이루는데 드디어 억양구에 와서야 억양이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양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분절음 위에 마치 얹히듯이 그래서 이 억양구는 분절음 위에 얹혀서 함께 발화가 되는 거죠. 자, 경계성조가 뭐냐면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 유형을 말해요. 조금 어렵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끊어읽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끊어읽지 않고 한 번에 얘기했을 때는 한 문장의 종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에서 한 덩어리를 만들면서 잠깐 쉬죠. 이때 쉰다고 했을 때 1초, 2초를 쉬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청자가 들었을 때, 아, 저기서 조금 쉬었어. 라는 걸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전체 발화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은 이 한 문장 안에서 이 발화자에 따라서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중간에 약간의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쉼과 함께 어떻게 생기냐? 마지막 음절이 자, 이렇게 악마가 되면서 휴지, 조금 쉬게 되고요.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 유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발화의 마지막 억양구, 즉 문장의 종절에 나타나는 억양구인데요. 이 경계성조의 유형에 따라서 올라가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는지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장 유형에 대한 정보가 결정이 되는 것은 바로 발화의 마지막 억양구예요. 그래서 밥 먹어도 있지만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처럼 이렇게 네 가지 혹시 뭔지 아셨나요? 첫 번째는 평자문이었어요. 너 뭐해? 밥 먹어. 너 지금 뭐 밥 먹는지 물어보고 싶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명령할 때,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짧고, 낮게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밥 먹자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밥 먹어. 처럼 어떤 억양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어, 그 청자들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는 문장 구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에 의해서 이 발화자의 의도를 알 수 있지만 구어 담화에서는 문장 부호가 없죠. 그래서 구어 담화에서 청자와 화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억양인 거죠. 자, 이 외에도 문장 유형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비언어적인 의미가 전달돼요. 특히 문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느끼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한테 화를 내는지, 아니면 좀 짜증이 났는지, 뭔가 물어보는지, 뭘 요구하는지, 부탁하는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억양에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억양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양구 안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의문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억양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 문장 유형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억양 외에 비언어적인 의미, 태도, 감정, 어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고급 단계 이상에선 굉장히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어 경계성조의 유형을 잘 보시면은요, 상승조가 있고 하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발화의 마지막을 봤을 때 정보를 구하는 발화인 의문문 또는 발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볼 때 밥 먹었어? 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거든? 근데 그 친구가 파마를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거든? 또는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상승조로 올라가게 돼요. 그 외에 하강조, 의문문이 아닌 문장에서는 이런 하강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억양구의 성조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연구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는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요. 우리가 일단 경계성조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는구나 정도 좀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어 억양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억양은 크게 문법적인 기능, 태도, 감정의 표시 기능, 담화 기능, 사회 언어학적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국어 교육에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물론 문법적인 기능도 있지만 태도와 감정 표시 기능 또는 Нет, 담화 такие. 기능이 좀 원활하게 돼야 자연스럽고 유창한 발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법적인 기능은 주로 문말 억양에 대한 거죠.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Нет, но для 명령문이냐, них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следние 청유문이냐에 изменятся к 따른 следующему семестру. Они 어떤 больше не смогут 억양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급에서 다뤄질 부분이고요.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태도와 같은 이 비언어적인 정보의 경우는요, 중급 이상, 특히 뭐 중급 후반, 고급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억양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학습자들이 Они просто 의사소통에서 знают, 굉장히 어려움을 вы 겪거나 можете 또는 просто сказать, что 의사소통에 лучше прям, 실패하는 допустим, при 이런 встрече. Тем 화용에 более вы 대한 어떤 сказали, что 실패가 там 이루어지는 именно для 부분 중에 переводчиков, да, 하나입니다. будет дисциплина 자, 그래서 подходящая 굉장히 в 이제 программе 중급, 2G.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비언어적인 정보가 함께 전달될 수 Нет, а там 있는 программа 그런 действительно 억양 больше 교육은 для 굉장히 переводчиков 필요합니다. подходит или нет? 자, 그런 Я 의미에서 раз 이제 услышала. 억양의 두 번째 기능을 보시면 Да. 태도와 감정 표시 기능이라고 Потому 되어 что сейчас 있는데요. вы говорите, что уже 10 человек, 언어적인 것 а вдруг из 이외에 переводчиков ну, 억양이 10 человек уже подали. 전하는 정보가 Двое 있어요. или трое только 화자의 успели что-то 감정이나 докладывать. 태도를 전하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아이가 То 예를 есть они 들어서 знают, что 아이가 еще будут 엄마 продавать. 오늘 저 100점 받았어요. Это не 5000 받는데 говорят, что 100점 есть 받았어요. 아니면 резон 엄마 저 аргументировать 오늘 тем, что 선생님한테 там 칭찬을 программа больше 들었어요. 라고 подходит 했을 для 때 엄마가 переводчиков. Или нет? 잘한다. 진짜 잘한다. 라고 하는 경우와 가끔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잘 보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아, 잘한다. 잘한다. 의 경우는 어때요? 언어적인 의미는 잘한다, 잘한다 똑같은데 거기 언어에 실려 있는 억양은 완전 다르고 그리고 화자의 감정과 태도는 어때요? 한쪽은 칭찬, 한쪽은 비난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정보를 형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많은데요. 그냥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계성조의 억양 유형이 어떤지, 상승인지 하강인지, 상승 하강인지, 여러 번 상승 하강인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음조의 평균, 즉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음역도 소리를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발화 속도, 크기,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Только 굉장히 понимать.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양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요, 담화 기능이 있어요. 자,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음조 최고점, 자, 이 내용에서, 이 발화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위치, 그 다음에 강세국 경계가 흩어지냐, 이어지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민호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했을 때, 이때에 이 사람이 초점을 주는 것은요. 아니요. 누가? 마이클이 햄버거를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초점이 어디로 가나요? 마이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니요. 마이클이 하고 여기에서 음조 최고점이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강세구가 생기는 거죠. 마이클이 햄버거를 먹었어요. 민호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니요. 민호가 비빔밥을 먹었어요.처럼 어떤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최고점의 음조 최고점의 위치, 즉 피치가 어디에서 가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 옆에서 새로운 그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왜 이런 기능이 있냐 바로 구어 단어의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더 내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양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특히 중고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뭔가 자신의 의도를
본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억양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조의 최고점이 첫 번째 강세구에 온다. 그래서 만약에 햄버거가 아니라 비빔밥을이라고 했으면 마이크리엔 햄비버. 아니요, 마이크리 내가 비빔밥을 해주고 싶어. 바꿨어요.처럼 여기에서 강세구 경계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담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법 표현의 의미 용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는데도 있고요. 뭐, 음연도 있고, 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결어미들이 문장의 종결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따라서 억양의 유형이 달리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억양이 다르게 되면 청자의 반응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억양은 발화를 다음 청자한테 기대되는 발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발화 수반력, 즉 화행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행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억양을 화행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탁할 때의 억양, 그때 적절한 연결어미, 거절할 때의 억양,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들, 요청할 때의 억양, 그 다음에 그때 적절한 연결어미와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원활하고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중급 이후 특히 이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종결어미로 자주 사용되는 연결어미 잘 보시면 거든, 는데, 을 텐데, 을 거의 경우는요. 어떤 용법이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집니다. 철순호는 안 올 거야. 왜? 부산에 갔거든. 이유를 해야 될 때, 부산에 갔거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죠. 철수호는 안 올 거야. 왜? 부산에 갔거든? 이거는 타자가 부산에 갔거든? 했을 때 청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자, 그런데 나 어제 인사동에 갔거든? 근데 거기서 민호 봤어. 이럴 때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여기에서 억양구역 경계성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냥 이 거든의 경우는 우리가 이 종결어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때. 근데 이때 나 어제 인사동에 갔거든. 거기서 민호 봤어. 의 경우는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는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 사실 여기 있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렸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수업 단계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양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사회 언어학적 기능인데요. 사실 이 사회 언어학적 기능에는 우리가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뭐 이렇게 보여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화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의 차이, 이런 경우는요, 좀 사실 어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발화자 성별에 따라서 뭐, 남자는 어떤 동결에서 어떤 억양, 뭐 좀 짧게 내려가는 하향식 억양을 많이 사용하고, 뭐 여자는 뭐 상승한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그거와는 또 약간씩의 어떤 변화 또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학습자가 지금 우리가 뭐 초급에서 고급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억양으로 변별해야 될 것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회 언어학적인 어떤 문장 표현, 문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담화의 격식성과 비격식성 이런 부분들은 학습자가 조금 더 학습해 둘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억양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뭐 직업이라든지 지역 배경, 뭐 또 성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국어 교육 방법과 유의사항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억양 항목의 교수 순서를 보시면 초급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그 다음에 어, 그 청유문에 따른 기본적인 억양 정도만 교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이 문장 유형, 특히 의문문은 올리고 나머지는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사실 선택 의문문이라든지 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우리 의문문의 종류에 따른 어떤 억양 교육은 사실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화의 기능 또는 좀 활용적인 기능에 따른 억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셨겠지만 종결 어미 위치에서 문장의 종결 위치에서 사용되는 이런 연결 어미의 경우는 어떤 억양이 사용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급에서 학습이 다 된 연결 어미들을 다른 의미로 억양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문법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억양이 동시에 수반되는 이런 경우가 또 필요하겠고요. 억양에 따라 의미 기능이 변별되는 연결 어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교육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의사항은요. 첫 번째,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억양은요. 이 외국어 습득 과정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건 저 8가지, 10가지 유형으로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자연적으로 습득되기도 어렵고 높이 패턴도 자연스럽게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100%는 아니지만 좀 약간의 명시적인 교육은 필요한 편이고요. 두 번째, 중급 이후 단계에 가면 또 이제 초급에서는 의문문을 중심으로 의미 변별의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강세구의 성조 유형이 뭐냐면 높이 패턴입니다. 나나 나나 또는 나나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안 되면 의미 변별은 되지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억양구 경계 성조도 어디에서 억양구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억양구 경계 성조가 문장의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이런 유형에 따라서 뭐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억양 또는 뭔가 짜증이 났다, 뭐 반박을 한다, 강조를 한다, 또는 부탁을 한다, 뭐 여러 가지의 유형에 따른 이런 억양의 패턴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초점을 줄 수 있는 단어, 즉 억양의 담화 기능에서 초점이 주어지는 단어에서는 어떤 억양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자들의 경우에는요, 한국인에 비해서 이 억양구의 길이가 짧아요. 특히 또 이제 어떤 성조라든지 또는 모국어 영향에 따라서 억양구 경계 성조가 정말 짧은 언어들이 있어요. 저기 그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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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의 발화를 잘 들어보면 특히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억양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긴 게 아니라 의미 단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사적으로 이 억양구를 잘 형성해서 발화해야 좀 유창하다라는 그런 판정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급과 고급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장의 억양을 이제 연습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강세구 억양 그 높이 패턴을 연습하는 겁니다.
처럼 흥밍을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나나나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띄어쓰기 단위대로 연습을 한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면은 지금 문장이 너무 짧아서요. 뭐 띄어쓰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좀 긴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긴 듣기 같은 경우 어떤 텍스트를 쭉 설명하는 대화가 아닌 쭉 설명하는 이런 듣기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학습자들이 듣고 직접 억양구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음이 올라갔는지 직접 체크해보고 그걸 가지고 따라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따라 읽기 그 다음에 듣지 않고 그걸 보고 그냥 읽어보기 이런 활동을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짧게 보여드리면 민호 씨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지금 평서문 그다음 두 번째, 철수 씨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의문문. 일단 문말 억양의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를 먼저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듣지만 그때 뭔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LH 표시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합니다. 민호 씨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또는 좋아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뭔가 청각과 시각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 이때 이제 학습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음, 그다음에 격음, 마찰음은 좀 높은 음에서 나머지 모음, 기음, 평음, 유음은 좀 낮은 음에서 시작합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넣고 해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학습자들이. 자, 그 다음, 억양의 의미인식. 자, 요거는요, 이제, 연결 어미가 종결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이죠. 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발어에 알맞은 억양을 고르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문법 언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억양을 넣을까? 수미가 제주도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재미없었대. 이상하네? 라고 단서를 줬죠. 그리고 이 뒤에는 추측성 발언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 텐데의 첫 번째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뭔가 후회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제주도 요즘 날씨 좋을 텐데? 좋을 텐데? 하고 올라가는 거죠. 좀 어려운 경우는 교사의 억양을 주고 나중에 이제 답을 확인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짝팔동으로 대화문을 좀 연습해보게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이제 비슷한 이제 뭔가 후회하는 어떤 대화를 하나 더 주는 거죠.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수미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후회가 이제 느껴지는 뭔가 학습자들이 담화를 보고 그 상황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 을 텐데도 그렇고요, 뭐 을 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결 어미들이 종결 어미에 쓰일 때는 다른 의미로 어떤 문법적인 교육을 할 때 억양을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문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이제 한국어 억양 수업의 어떤 예시, 초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로, 앞에 이제 모음, 자음처럼 도입부터 정리까지의 단계인데요. 학습자들이 사실 한 중급 이상, 고급에서 이게 좀 습득이 된 학습자들도 있는데요. 여전히 습득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억양입니다. 판정 의문문은 뭐냐면 yes,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은 뭐, 언제, 누구, 어디, 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뭐 이거 외에도 선택 의문문도 있죠.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억양들은 그 의문문들은 억양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자, 특히 어려운 게 요거예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이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억양을 달리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학습자들은 억양은, 의문문은 어때요? 아, 무조건 올린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죠. 자, 가 먼저 볼게요.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화자는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먹을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자, 이제 이 화자는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 먹을래요? 그러면 저기 청자는 어때요? 아니요, 안 먹을래요. 또는 네, 먹을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하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이렇게 억양이 달라지는 거죠.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처럼 억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지는 억양을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도입입니다. 대화문을 제시해 주세요. 먼저 판서해 주셔도 되고요. 간단하니까 PPT 슬라이드로 제시하셔도 돼요. 자, 질문을 들려줍니다. 교사가 직접 저처럼 뭐 먹을래요? 아니면 이것을 녹음해서 들려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먹을래요? 했을 때 학습자들은 기억과 니은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억양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화자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걸 모르는 학습자들은 둘 다 답인 것 같은 거죠. 불고기를 먹을래요도 답이고, 아니요, 안 먹을래요도 답인데, 이제 고르고 나면 교사는 답을 보여줍니다. 틀렸어. 막 그 교실이 막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 왜 틀렸지? 뭐 또는 찍었는데 왜 맞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골랐는데 그게 맞대요. 근데 다음에 다시 뭐 먹을래요? 했을 때 또 골랐어. 그런데 이번엔 틀렸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문에 학습자는 답을 골라서 대답하고 답을 확인을 해주지만 학습자들의 막 혼돈에 빠지죠. 그래서 질문의 억양이 다른지 아닌지 다시 들려줘요.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답도 함께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뭐 먹을래요? 아니요, 안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불고기를 먹을래요. 세트로 들려주거나 해서 학습자들이 저 답을 원할 때 이 억양이구나. 저 답을 원할 때는 이 억양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도입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제시와 설명 단계에서는요. 대화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뭐 마실래요? 물을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아니요, 안 마실래요. 대화문을 제시해 주시고요. 판서한 대화문을 일단 듣습니다. 대화문을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학습자들은 그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린다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들은 일단 교사가 읽어주든 녹음된 대화문을 듣든 듣고 따라하고 두 대화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교사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yes, no라고 했죠. 그래서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처럼 뭐와 마 사이에 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잠깐 쉬어도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처럼 중간에 어떤 확실한 쉼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 음이 끊어지는 게 거의 없고요. 또 하나는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도요. 마의 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마 하고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설명 의문문 잘 들어보세요. 설명 의문문은 요구합니다.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처럼 마가 첫 번째 뭐 마실래요? 보다 뭐 마실래요?처럼 이렇게 음 높이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약간의 쉼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이 뒤에 이어지는 음 높이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마의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해도 되고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처럼 어떤 한정 의문문, 내가 예스노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메뉴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따라하기. 자,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보통은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짧으니까요. 녹음된 파일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 뭐 하시냐? 자, 뭘 하시냐면 듣기 먼저 듣습니다. 억양을 다르게 들려준 후에 답을 고릅니다. 지금 뭐 해요? 가와 나중에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저의 의도는 가였습니다. 지금 뭐 해요? 숙제하고 있어요. 누구 기다려요? 동생을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요? 아, 누구 기다려요? 아니요. 그냥 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답을 바꿔놨더니, 네, 누구 기다려요? 동생을 기다려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들려준 후에 답을 고르기, 또는 발음 연습, 듣고 따라하기, 또는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또 개별 활동, 짝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실래요? 또는 뭐 마실래요? 처럼 이것을 다른 말을 넣어서 이렇게 패턴 비슷하게 주고요. 연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교재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하면서 하는 거죠.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언제 만날래요? 언제 만날래요? 누구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요?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대답에 알맞은 질문하기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요를 가지고 쇼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순호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해요? 지금 뭐 해요? 쇼핑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먹을래요를 앞에 예순호죠. 뭐 먹을래요? 네, 배가 조금 고프네요. 와 같은 활동을 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활용 단계인데요. 이제 짝 활동 또는 이제 한두 명씩 하고 하면서 동료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짝 활동 해보고요. 이 팀, 저 팀 합쳐서 두 명씩 해보고 나머지 두 사람은 피드백 해주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이거 판정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네 아니온 것 같은데 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화문을 구성을 해보게 한다든지 유도된 과제를 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식당 뭐 이런 데서 이제 장소를 정한다든지 우리 뭐 이제 메뉴를 정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리 연습을 하는 단계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자, 오늘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땡땡씨, 뭐 누구씨,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요? 오늘 누가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뭐 누구씨 수업 끝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이제 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한국어 운율의 체계와 억양의 기능에 대해서 좀 봤고요. 억양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한국어 의문문을 중심으로 수업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남아있는 이제 다른 한국어 관련 강의들도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